오늘 SML 주주정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오늘은 전업투자자, 네, 전업투자자. JBS 조범성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희 SML에 이미 출연하신 경력이 있으시고요. 경력자예요. 네, 오늘은 셀트리온을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세요?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조범성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범성님은 여기 나오시고 어떻게 좀 주변 반응이 좀 있습니까? 그냥 뭐 별 반응은 없고요. 두 번째 방송 때 제가 지표 공개 2개를 안 해가지고 네. 보조 지표 공개를 안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속상하셨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걸 오늘 해결하시죠. 예, 오늘 지표 공개 원하시면 할 수 있고요. 만드시는 방법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만드는 방법이요? 예. 나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기 일각에는 있으신 것 같기도 하니까. 그 아니 무슨- 진짜 별거는 아니고요. 네. 보조 지표를 이제 저한테 맞게끔 변형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왜 이걸 공개 안 하냐, 그럴 거면 집에 가서 혼자 방송하지, 아니 매매하지,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네. 너무 죄송스럽고 아, 저는 하나의 생각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양한 종합적인 생각이잖아요. 제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댓글을 이렇게- 그렇게까지. 아니 댓글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어요? 90% 거의 100% 가까이 안 좋아서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근데 그 보조지표라는 게 또 뭐 무조건 그거에 또 혹시 의지하실까봐 그 얘기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본인 개인마다 다 맞는 이게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조건 후행이고요. 예. 그다음에 보조 지표를 쓸 때 자기 기준대로 원칙대로 쓰는데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공개를 안 했느냐 이런 의견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오늘 해주세요. 예, 예. 하시면 되죠. 예. 어떻게 그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할까요? 그러면 예, 예, 셀트리온 예. 얘기를. 그게 낫겠네요. 네. 예. 예. 차트 보시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찐분홍하고 연분홍 말씀드리고 밑에 빨간색 같은 용암 같은 아이를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분홍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121선을 이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찐분홍은 볼린저 밴드 241선을 이용한 거고요. 맨 위에 두 번째 거요. 예예. 그리고 밑에 빨간색하고 파란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산처럼 올라온 거, 용암처럼 보이는 거. 그거는 이제 이격도를 제가 241로 조정한 거예요. 241. 예. 그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 이유도 설명해 드릴까요? 빨간색이라는 게 맨 밑에 있는 예예. 빨간색. 요 빨간색 커서 부분 보시면 용암처럼 생긴 아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거래량이 아니에요? 예예. 거래량은 위에 이제 막대 바로 돼 있는 게 거래량이. 밑에가 그거고. 이격도. 예예. 밑에 이격도를. 이격도는 뭐예요? 이격도는 주가를 저기 이동 평균선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 분의 주가를 하고 곱하기 100을 해요. 왜 해요? 그건? 그러면 이제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동 평균 분의 주가라면 이게 이제 비율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숫자가 1보다 크면 네. 숫자가 100보다 커질 거고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100보다 작아질 거 아닙니까? 간단해서 1.1에다가 100을 곱하면 110이 되고 0.9에다가 100을 곱하면 9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00보다 크면 이동 평균선, 내가 설정한 이동 평균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었다. 그리고 100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동 평균선보다 주가가 한참 아래에 있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동 평균선 보면 주가가 지금 위인지 아래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계리율이 어느 정도 되냐? 네. 그리고 그 계리율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냐? 네. 과매도 됐냐? 그렇죠. 과매도 됐냐? 수치를 예, 보시면 그걸로 돼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가문은 딱 보면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장기로 바꾼 이유는 장기로 241. 그러니까 이제 241로 한 거는 위에 볼린저 밴드도 120이라고 241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볼린자 밴드요? 볼린저 밴드. 혹시 물린자 밴드는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뒤늦게 하려고. 볼린자 밴드는 뭔데요? 그건? 볼린저 밴드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이동 평균선을 기점으로 이 시그마를 더하면 상한선이 되고 이 시그마를 빼면 하한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21로 설정이 돼 있어요. 짧게 짧게. 기본은 어렵다 어려워. 이게 하시는 분은 알아. 예.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알아. 하시는 21로 분들끼리 돼 얘기하세요. 있는데 네. 그럼 모르겠다. 21로 돼 있으면 네. 보통 주가가 21선이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항상 볼린저 밴드 보면 일봉들이 막 붙어 있어요. 볼린저 밴드하고. 그러면 막 헷갈리니까 이걸 장기로 하면 보통 장기 이평선하고 일봉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개 팁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쓸 때 제가 일봉하고 주봉 같이 보거든요. 네. 뭐 요즘에 제일 핫한 요즘에 제일 핫한 에코프로비엠을 예를 들면 네.
이 부분 있잖아요. 이때 네. 찐분홍하고 연분홍을 동시에 돌파할 때가 있거든요. 일봉도 돌파하면 좋은데 이때 가장 좋은 거는 주봉도 동시에 돌파되면 진짜 세게 날아갑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알피큐님 그분이 알피큐. 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천천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각을 세운다. 각도가 가파해진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 저 일봉하고 주봉 상단을 돌파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너무 잘 설명했고 뭐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서도 처음에 상승할 때는 서서히 막 5억짜리 집이 5억 천, 5억 2천 계단식으로 찬찬히 상승하거든요. 근데 막판에 이제 급등할 때는 10억까지 올랐다가 막 10억이 막 12억 되고 갑자기 막 15억 되고 막 급등을 합니다. 주식이 막 마지막에 각을 세우듯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들은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이 합쳐지면서 그게 나타나는 각이 막 거죠. 네. 팔라지거든요. 근데 그때 일반 볼린저 밴드로 보면 저걸 관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헷갈리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저 찐분홍어, 연분홍, 일봉으로 보면 저기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F크롭 BM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때 이격도를 제가 같이 봅니다. 이격도를 같이 보는 이유는 차트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네. 저기 밑에 보면 맨 그 밑에 빨간 거. 연하늘색이랑 예. 찐파랑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전혀 안 맞아요. 주가 하락하면 저거 깨면서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그게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격도로 제가 그걸로 커버를 치는 거거든요. 이격도로. 그러니까 이격도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80까지 내려오면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거 하락할 때는 볼린저 밴드 120이라고 240일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격도로 그거를 보완을 하고 있는 오케이. 상태입니다. 네. 오케이. 네. 다 이해하신 거죠? 네, 이해했어요. 예, 나름대로 논리적이시네. 결론은 뭐예요, 그래 저거는? 그런 게 그래서 있다. 그때 공개를 안 해서 왜 너무 죄송스럽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120설 240을 하고 이격도를 보완했다. 그거 예, 말씀을 하락할 때는 하락할 때는 이격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락할 때는 그거 보여주시지 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 별것도 아닌데 진짜 그리고 이거 무조건 보조지표는 후행이거든요. 네. 뭐 한샘을 얘기로 한샘 말고 아까 만약에 보여주신 현대제철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빠질 때 보면 잠시만요. 현대제철 이걸 띄워놓고 거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좀 찾아봐 주시고 그럼 우리 저 본부장님께 하나만 좀 그 네, 사이에 말씀하세요. 여쭙겠습니다. 네. 그 차트를 보고 네. 결국 이제 우리가 뭔가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이제 그래도 네. 비슷하게라도 맞춰보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이 뭐 펀더멘털이 좋아지면 이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이제 주식 투자하는 그렇죠. 거고 예. 대체로 이제 그렇게 가니까 네네네. 차트도 그렇습니까? 차트도 차트를 왜 사용하냐고? 이 그림 보고 네. 이제 모델들이 여러 개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비슷하게 가는 그림을 그 차트를 찾으면 그 그 차트 딱 끼워 맞추면 얘는 그 비슷하게 가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단기 트레이딩에 유리한 것보다도 유용할 수가 있죠. 지금 그렇게 다 차트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장기 투자 뭐 이런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주 단기가 아니고 네. 장기적으로 크게 분출하기 전. 그거는 약간 장기적으로 아까 그 네. 보조지표를 하면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 부분도 일정 동감하고요. 제가 장기로 쓰는 이유는 아주 극박한 상황. 극박한 예, 상황. 그러니까 뭐 너무 폭락이 심하거나 예. 아까 에코프로처럼 주식이 너무 폭등하거나 예. 그럴 때 기준이 흔들리거든요. 그때 바닥을 잡거나 이 주식 상승할 때는 이 주식이 어디까지 가꿀 수 있을지 좀 그거에 대한 지금 기준이 말씀하신 되는 거죠. 그거는 어느 펀더멘털 레벨을 지나서 사람들이 아는 정보와 분석을 떠나서 움직일 때 그렇지. 계속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 그 판단할 때 예. 차트를 그러니까 사용하신다. 극으로 갈 때, 그러니까 극단으로 갈 때 정규 분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 극단으로 갈 때 이게 정말 잘 사용이 돼요. 급등하거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많이 사용하지 못했지만 전문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이해합니다. 차트 보시면 이게 안 맞아요. 볼린저 밴드 막 깨고 막 내려가거든요. 그때 이제 이격도로 보완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큰 종목 같은 거나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제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 보면 제가 2회 차분에 나왔을 때도 이게 파란색 부분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보시면 그때 6개월간 이격도 240에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있었던 경우가 저렇게 파란색 부분이 거의 저기 9개월, 10개월 가까이 나온 거거든요.
이 파란색 부분이요. 맨 밑에 있는 거. 맨 밑에 이격도 부분.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있었던 데가 IMF 직전이랑 IMF 때랑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랑 그다음에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태 때랑 그다음에 서프라임 때랑 이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6개월 이상 발생한 게. 보통은 저거 한두 달이면 바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때 2600 이때 2600 왔을 때 주식 사야 된다고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코스피. 예. 왜냐면 작년에, 예. 제가 봤을 때도 이거 파란색 부분 이 정도 나오면 바닥이거든요. 근데 그때 김영희 교수님 그분만 2200까지 내려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때 사셨어도 우량한 주식 사가지고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이상 발생하니까 저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매매를 안 했던 거예요. 그때 매매 데이터 보여드렸는데도 거의 매매를 안 했어요. 제가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런 경우도 거의 발생한 적이 없고 근데 이격도가 더 벌어질 여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니까. 있고 나서 한 번 IMF 직전에 저게 6개월 이상 발생했는데 그리고 나서 IMF 터지고 나서 한 번 저기 더 발생해요. 그런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었다. 예, 그게 그렇게 너무 봤을 때. 무서우니까 저도 요즘에 매매를 거의 안 하거든요. 지금 시점은 이격도 측면에서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고 근데 이제 위에 분홍색 찐분홍하고 연분홍 제가 네. 그때 2회차 분에서 나왔을 때 얘기했는데 네. 이제 1회차 분 때 올라가봤자 2650이다 그 말씀을 꼭 드렸거든요. 이게 딱 2650에 걸려 있어요. 지금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저점 테스트를 하거나 잘못하면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니 아닐 알겠어요. 수도 있어요. 그냥 네.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야 모르죠 이제 판단은 이제 애매한 거예요. 240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121선 그거. 예 그걸로 봤을 연분홍하고 때는, 찐분홍 받고 내려오는데 저기 이제 타고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가면 상관없는데 이게 이격도 측면에서는 좀 지금은 문제 없죠 이격도에서. 아직은 문제 없는데.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격도도 고점에서는 110이면 끝나고 많이 가면 120, 130까지도 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네.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분석이하고 코스피 아니 전체적으로. 근데 그 이격도라는 게 예. 예를 들어 241 이격도면 241 이동 평균선 대비 예, 그렇죠. 주가가 많이 갔다는 주가가 거지. 많이 갔거나 예. 많이 예. 떨어졌거나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제 다 왔다. 예. 또 밑에도 근데 이제 마찬가지. 장기 이평선 했으니까 네. 241선에서 이격도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주가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거기서도 파란색이 나온다는 거는. 그렇죠. 241선 밑에 있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 예. 그럼 이제 장기 이동 평균 1년 이동 평균선보다 많이 주가는 현재 내려가 있으니까 이격도가 벌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얘도 이제 수렴해서 평균이 떨어질 테니까 음. 비슷하게 이제 가겠죠. 예. 그때 기회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 판단이- 상황에서는 이격도가 문제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 파란색이 나올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은 예, 벌어지는 문제가 각도가 없고 한게 없어. 저 파란색이 9개월, 10개월 계속 나올 때 네. 이격도로 봤을 때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던 거고 저도 처음에 22년 초반에는 저도 약간 속았어요. 네. 근데 딱 보니까 아 이거 3개월 이상 유지되니까 이거 매매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매매 안 해버린 거죠. 저도 1회차 분 하면 막 한 종목에 막 5억씩 막 몰빵 치고 막 그럽니다. 엄청 한 달에 한 200억 정도 매매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매매한 거 보여드리면 진짜 농담 아니고 갑자기 진짜 매매한 거 보여드리면 저 2023년 3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매매한데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뭐 8천만 원, 막 32만 4천 원, 890만 원, 3,300만 원 이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먹긴 먹었는데 1,000만 원 정도 먹긴 먹었는데 매매된 보면 막 220만 원, 1,100만 원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한때 많이 할 때 한 달에 기본 100억에서 200억 정도 합니다. 100억 정도 하고 많이 할 때 200억 넘어가거든요. 워낙 많이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하시네. 자금 자체가 엄청 크다기보다는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시는 엄청나게. 거예요. 매매 자금 자체는 억 단위는 맞는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네. 예, 한 10억 조금 뭐 그 정도고요. 증권사 VIP 고객입니다. 그러게. 증권사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고객. 좋아하시는. 거래 수수료 엄청 내시죠? 페이보릿. 증권거래소도 엄청 많이 되죠. 네, 증권거래소. 예, 증권거래소 엄청 많이 되죠. 세금 많이 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너무 그때 공개를 안 하셔서 공개 안 해서. 공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보조지표는 100% 후행이고 자기 판단하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제가 공개 안 하려고 하여튼 지금이라도 공개하고 사과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빨리 다 넘어가는 거. 모든 정보는 다 때가 있는 거고 예, 예, 예. 다 이유가 있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자, 정도 보조지분 이 정도로 들었고. 이해하고. 근데 시간이 많이 없었고 오늘 오늘 그래도 뭐 셀트리온 얘기를 간략하게만 좀 해볼까요? 예, 네. 간단하게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슈는 뻔하니까 예, 예. 두세 가지죠. 예. 예, 요즘 이슈. 차트 보여주시면 첫 번째 의약품 얘기부터 하면 휴미라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바이오 의약품이거든요. 근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 특허 만료가 기간이 네. 보통 한 10년 남짓 정도 하거든요. 이게 올해 만료가 됐는데 이 약이 2012년부터 19년까지 랭킹 1위였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근데 지금 요 표에서는 1위 코미나티하고 스파이크백스, 얘가 이제 저희가 아는 그 화이자, 바이온테크, 모더나니까 그 코로나 백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갑자기 131을 먹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전 2012년부터 거의 앞서죠. 20년까지는 휴미라가 1등이었어요. 근데 이게 특허 만료가 됐는데 이 시장 규모가 보시다시피 한 21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는 한 27조 정도 팔리고 미국 시장에서 대부분 팔리는 24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만들고 두 개. 예. 근데 이제 고농도 제품이 미국에서 4%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고농도 제품은 셀트리온하고 삼성하고 산도스라는 회사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잠시만요. 휴미라가 뭐 하는 약이라고요? 관절 치료제하고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인데. 예예예. 2012년부터 19년까지. 그 약이 특허가 이제 만료가 만료. 됐고. 예예.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삼바가 만들고 있다. 삼성 에피시스. 만든 회사는 열 몇 개가 넘고요. 네. 그 중에서 고농도 제형, 농도가 높은 거를 네. 제공을 해서 고농도 제형이 미국 시장의 84%인데 그걸 성공시킨 회사는 삼바가 아니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셀트리온이랑 그다음에 산도스. 제가 찾아본 네네네. 바로는. 예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최근에 6월 며칠 내 이제 셀트리온이 한 10% 가까이 급락한 적이 네. 있었거든요. 올라서.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은 의료보험 체계가 사보험 체계거든요. 네. 그래서 PBM 업체가 그 보험회사 등재를 해요. 약품으로 이걸 등재를 하는데 그 등재 부분에서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피스가 떨어졌어요. 등재가 안 되고 산도스만 등재가 된 거예요. 그날 10% 빠졌어요. 뭐야. 근데 그 업체가 미국에서 3위 업체거든요. 네. 근데 또 문제는 1위 업체는 1위 업체는 우리는 그냥 기존의 오리지널 약 휴미라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특허 했거든요. 만료돼도 바이오시머를 안 쓰고. 예예예. 그 1위라는 건 이제 보험업계 1위. 아니 그 직접 예, 판매하는 보험업계 중에서 PBM이라고 네. 의약품 등재를 하는 등재하는 회사 1위. 3위요. 3위. 예. 그러니까 1위는 휴미라 그냥 쓴다고 하고 예, 예. 3위는 삼성 산도스. 거 말고 산도스. 이제 셀트리온 말고 것도 안 쓰고 산도스. 거만 쓴다. 예, 예. 망했네. 그래서 셀트리온 측에서 28일 날 기업 설명을 했어요. 네, 지난- 그쪽에서는 지난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산도스 그거는 전체 커버 중에서 절반밖에 안 된다. 아직 절반 남아 있다. 예, 그리고 시장이. 아직 1, 2 PBM 회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1위는 휴미라만 쓴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2위한테만 희망을 걸어야 되거든요. 네. 2위 업체가 24% 정도 되고요. 네. 1, 2, 3위 다 합치면 한 70% 좀 넘는데 나머지 20%까지 하면 2위까지 하면 4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저는 전혀 모르고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이거는 전문가분 나와서 말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고 이슈가 지금 현재 이제 이 예예. 가장 최근에 셀트리온의 제일 큰 이슈군요. 예예. 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주가도 폭락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값 대비 85%를 할인해서 팔고 이상하게 셀트리온은 5%만 할인해서 하거든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100인데 얘네는 예, 15로, 오리지널 약보다 15로 팔고 여기는 예. 95로 판다고요? 예예예. 근데 이제 참. 삼성 쪽에서는 저가로 들어가면 초기 시장 장악력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 전략을 쓰시는 것 같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기사 보고 셀트리온 쪽에서는 이게 미국은 리베이트 제도가 합법화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PBM 업체들한테 세게 리베이트를 제시하면 이게 협상력이 높아지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약이 3개가 있어요. 네네. 제가 아는 거는 램시마랑 램시마. 트룩시마랑 허주마. 음. 근데 이게 있는데 3개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험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분명히 경험이 있었을 텐데 네네. 이 약 시장이 지금 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의약품명 보면 지금 좀 가려서 있는데 트룩시마, 그 렌시마, 허주마, 렌시마 SC, 벨게주마, 그다음 유플라이마 있잖아요. 유플라이마가 이게 휴미라 복제약이에요. 근데 매출 옆에 시장 규모 보시면 다 합친 거보다 유플라이마보다 작아요. 엄청 큰 시장이고 유플라이마 밑에 CT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쭉 있는 거 6개. 그게 이제 임상 3상 중에 있는 약이거든요. 아, 오케이. 제가 유플라이마 2약 거 다 더해가지고 위에 거 다 더한 거 나눠봤는데 그게 3.8배예요. 아, 위가 훨씬 오케이. 그러니까 셀트리온 매출액이 지금 2조 3천억인데 네. 지금 4배 더 큰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오케이. 저 시장 규모 100만 달러 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유플라이마 기준으로 위에 거 다 더한 거랑 유플라이마 기준으로 아래 거 다 더한 거 나눠보니까 3.8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램시마랑 투룩시마랑 허주마랑 유럽하고 미국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 네. 리포트 찾아가지고 봤거든요. 네. 램시마가 유럽 시장 점유율이 55%고요. 네. 미국 시장 점유율이 31%예요. 그리고 트룩시마가 유럽 시장이 22%고 21년 한때는 40%대까지 잘 갔고요. 나갔죠. 네. 그다음에 트룩시마가 미국 점유율이 30%, 네. 허주마가 12%, 허주마 미국 시장이 1.5%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점유율 봐도 셀트리온 이거 기술력이 있구나. 그리고 미국 시장을 아는 거거든요. 유통 네. 체계 자체를. 그러니까 고가로 정책 쓴 거는 뭔가 전략이 있겠죠. 저는 모르겠지만. 금전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점유율 보면 이분들이 실력이 없는 실력이 좋은 분들이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럼 뭐 삼성 바이오스보다 좋네. 셀트리온 뭐 네. 주가는 빠졌지만 네. 예. 아직 마켓이 다 날아간 건 아니고 예, 예. 아직 뭐 30% 그럼 주주로서 뭐 회사에 하고 싶은 말씀이 나쁜 응원이에요, 게, 뭐예요? 어떻게? 일단은 그 제가 아까 지금 현재 시장보다 3.8배짜리 네. 시장이 열리는데 네. 여기에서 진짜 점유율만 잘 해달라 그거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아, 점유율만 잘 좀 해달라. 지금 2조 매출액이 셀트리온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2조 3천억이거든요. 네, 토탈이. 예배면 만약에 그렇지. 지금 나오는 그 캐파대로 나온다고 하면 이 매출액이 2배, 3배 더 늘 수 있는데 엄청난 양인데 네. 그러면 실제로 2019년도에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냐면요. 셀트리온 기준 1조 1,200억에서 1조 8,500억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때 주가가 물론 이제 코로나 그거랑 겹친 건 맞는데 엄청나게 폭등을 해요. 근데 이때가 한 70% 매출액 느는 건데 네, 네. 만약에 지금 2조 3천억짜리 매출액이 뭐 4조 5조 된다. 아니 실적이 깡패인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올라갔는데 주가가 안 오를 수 근데 없지 않습니까? 시장 사이즈가 지금 윈도우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 아까 3배 4배였는데 그 등재되려고 하는 곳이 4분의 1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 근데 그거 말고도 CT 다른 거 말고도 그게 200억 불 때 네. 210억 불 200 아까 220억 네, 불 네. 됐는데 그 밑에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다 합친 게 지금 현재 파는 것보다 3.8배라니까요. 덧셈 뺄셈 해보니까. 하여튼 뭐 네. 근데 그렇게 여기 따지면 좋긴 한데. 여기는 지금 뭐 전고점 대비 한 그리고 주가도 지금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졌네요. 예, 많이 빠져 빠지긴 있어서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차트적으로 보시면 지금 또 살짜리 금방에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차트를 보니까 차트적으로 설명해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안 사. 예, 예. 일단 말씀만 드릴게요. 난 안 산다고. 이때 2020년 3월 달에 네. 주식이 별로 안 빠졌어요. 네. 보이시죠? 네. 다른 거 막 그때 많이 빠지고 6, 70% 빠지는데 저는 이걸 센 자리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이게 안 빠지고 누가 다 산 거예요. 이거 누가 다 산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 이 가격대 오면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기준으로 13만 원대. 지금 15만 원인데. 예, 예. 근데 이제 보면 그걸 어떻게 저가를 제가 신도 아니고 그렇지. 그 금방에 하면 분할해서 모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게 그렇죠. 와 딱 13만 원 왔다고 여기다가 몰빵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투자하는 금액에 네. 네. 분할해서 샀는데 지금부터 살살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음. 그러니까 기준은 근데 이게 또 이슈가 또 있는 게 합병 이슈가 있어서 주가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더 설명을 할까요? 아, 그래서 안 사야죠. 그래서 뭐 네. 안 사. 그
하여튼 여기 셀시어스 합병이 헬스케어 3개가 이 회사의 문제는 뭐냐? 예. 투명하지 않았다는 게 옛날부터 얘기했다. 누군가의 마음 먹음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야 여기 이번에 실적 여기로 몰아줘.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그래서 합병 이슈도 말씀드리면 네. 일감 몰아주기랑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이거는 해결이 됐는데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종료가 됐습니다. 중과실 판정 받고 중과실 네. 판정 받으면 거래 중지나 검찰 고발하지 않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선이한테 보고도 올렸어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는 마지막 리포트까지 낸 것도 알고 올해 3분기 안으로 이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끝나고 나서 합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약품 넘기는 데에서 네.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거 합병을 하면 하나의 회사가 되니까 네. 그 문제가 이제 아까 정프로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좀 줄어들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주들의 불만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서정진 회장님이 갖고 계세요. 35%를. 셀트리온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합병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전에도 이제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할 때도 합병 비율 때문에 엄청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5% 갖고 있고 예. 셀트리온은 없다. 예, 지금도 그게 또 바뀌었어요. 35% 갖고 계셨는데 네. 그 중에서 24%를 현물 출자하셔서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만들었고 네. 셀트리온 홀딩스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합쳐져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됐습니다. 그렇게. 표로 보여드릴까 이것도? 아 이거 지금 아니야, 괜찮습니다. 예예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셀트리온까지 안 갔으니까 예. 합병하는 데는 길은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뭐 회사 측에서는 뭐 회사 측에서 말씀드린 걸 얘기하면요. 네. 합병에 대한 내용은 준비 중이고요. 올해 하반기 중 금융시장 안정화되면 적절한 시기에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아니라 가족이 너무 많아. 어떤 가족이요? 자제분들이 너무 많아. 아, 예. 그런 이슈도 있고 저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고 그다음에 또 이게 뭐는 문제가 있냐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데 네. 네. 얘네들이 지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따로 잡혀요.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넘기면 매출 잡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해외 판매 판권을 갖고 있으니까 해외에다 팔면 매출 따로 잡히는데 지금은 이게 따로 되는데 만약에 합병을 해버리면 이게 연결이 돼 보니까 실적이 약간 외형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 올해만 4번째거든요. 네. 2월달, 3월달, 6월달, 7월달 500억씩에서 2천억 규모고 작년에도 2,530억을 샀어요. 소박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많이 잔뜩 사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회장님 말씀하셨어요. 소각하면 당연히 좋죠.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우리가 M&A를 할 때 하였다. 활용하겠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헬스케어 주주분들께서는 블록딜 물량으로 막 엄청 얻어맞은 경우가 많아요. 블록딜 해가지고 막 하루에 막 6, 7% 막 폭락하고 이런 적도 많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셀트리온 주주들도 와 자사주 작년에 올해만 4,500억 샀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쏟아지면 또 뭐 M&A 한다고 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안돼. 예. 요런 주가가 내려간 이유는 또 있었네. 예. 충분히 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까 그 3,800짜리 시장 네네. 그거 꼭 그러게. 말씀드리고 그걸 이제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땐 차트적으로 센 자리에 왔다. 센 자리라는 게 이제 살만한 자리다. 예, 13만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 52,000원. 그리고 이제 주가 탄력성은 제약이 항상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약이 항상 그러니까 제약이 그 코로나 기준으로 한 거의 9배, 10배? 셀트리온이 한 5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배, 셀트리온 3배.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니까 또 합병 이슈도 하니까 헷갈리시면 그냥 3개 분할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요? 예. 작은 종목은 아니니까 사실은 이슈긴 이슈죠. 예. 사실은 2차 전지 이렇게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 항상 그리고 또 이슈였던 그게 있거든요. 종목인데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 바이오가 엄청 지금 쉬었어요. 뭐 한 3년 쉬었 3년 예, 쉬었는데 또 많이 쉬었죠. 이게 쉬면 또 됩니다 또. 쉬면 된다고. 네, 되는 시기가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질질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바이오 이제 지켜봅시다. 거의 예. 다 왔다. 악재가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 어차피 예, 실패도 예. 하고 등재도 실패하고 네. 이런저런 얘기하면 또 정프로님 이제는 콧방귀도 안 끼고 그런 삼상에 분위기 있던 애들이 이제 출시되고 네네. 아마 그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네. 그 걔가 이제 뭔가 성과를 보여주면 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 계세요. 아, 저도 이제 들어가려고. 아니,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이제 더 들어가 예, 보시라고. 들어가려고. 들어가시는 거 보고 네. 저는 네.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센 자리에 왔다는 걸 강조하시고 예, 그 예. 볼린저 밴드 포함해서 예, 예. 못 보여주신 거 오늘 보셨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저 2020년 코로나 때 네. 저 때 자리가 센 자리입니다. 아, 예. 요거는 그거 아니고 아까 보여주신 거. 아, 예, 예. 그런 예. 거. 네, 많은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네, 재밌습니다. 참 오래 쉬었죠. 네, 오래간만에 듣고 새롭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SML의 가장 지금 경력자. 최경력자죠. 진짜. RPQ님 3번 나오셨어요. 아 그러네요. 그런가요? 아, 두 분이 예. 아주 치열한 경쟁하고 계신데 아, 저는 오늘 나온 게 좀 얼떨떨합니다. 조범성님 네. 함께 해주셨고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네 번째에서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괜찮았네.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한 켠에 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럴까요? 예. 아, 급하진 않더라도. 네 본부장님 말씀은 꼭 듣겠습니다. 네. 네, 김장일 본부장님 오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